명칭만 이렇게 기립동동이나 기립남해라든지 이런 고방의 일본의 대가들이 복진법을 연구하시면서 그분들이 휴요고만이다, 협파만이다, 협파경만이다, 심화급이다, 심화지결이다, 흉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요고만 늑골궁 상하 긴장, 답답하고 막힌 듯 가득 찬 자각감 또는 누리면 저항, 복직근 구령과 같은 감각과 압통. 이건 눌렀을 때 아픈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각적인 통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눌러보고 이랬을 때 이제 타각적으로 느끼는 거. 원칙적으로는 이럴 때 소우시우탕증으로 봐요. 휴요고만이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뭐 휴요고만의 정도에 따라서 대이시우탕이나 소우시우탕이나 뭐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심화지결이 있을 때 시효계지 건강탕. 심화지결은 이제 시효계지 건강탕은 이제 그 시효계지 건강탕 조문에 가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요고만 그러면은 그 약국의 한방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거 배꼽이고 요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위에 저항감이라든지 또 자각적인 어떤 팽만감, 답답함 이런 것을 호소해요. 근데 요쪽에 요쪽에 휴요고만이 존재할 때 시호지제로 땡소리가 나요. 근데 이쪽에 휴요고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간암이나 간경화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 써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고방은 매첩 쓰고 일단 증상을 보고 쓰는 거니까 또 시호지제는 화해지제니까 매첩 정도 써가지고 어떤 반전을 노리는 거로는 괜찮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게 안 없어진다 그래서 계속 시호지제를 계속해서 쓴다면은 좋지 않아요. 시호가 사실은 약간 미량한 성질을 가졌거든. 미량한 것은 간에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초기 염증이면 도움이 되는데 간은 봄이라 그랬죠. 봄은 따뜻해야만이 돼. 따뜻한 걸 바란다고. 그래서 간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근데 너무 뜨겁게 해주면 이파리가 돋아나다가 그냥 익어버려. 그렇죠? 따뜻한 햇빛 정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염증이 드글드글 심할 때, 예? 그러니까 그 12장 쪽에 이제 담도라든지 췌장관 요런데 염증이 심해서 뭐 급성 황달이 왔다 이럴 때 뜨뜻한 약을 쓰게 되면 큰 필증이 나지. 그래서 인진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인진 성질이 차거든.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갔는데도 만성 간염이다 그래갖고 청강건비, 생강건비 경희대병원에서 만든 거고 인진 왕창 들어간 거 그거 쓰면 다 망쳐드는 거예요. 인진을 잘못 구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본초를 무시하는 거지. 인진은 천약이에요. 그는 급성기에, 아급성기에 잠깐 쓰고 말아야 될 약이지. 무턱대고 뭐 만성간염이면 인진 들어간 약수. 간 도리어 배려나는 거. 그거는 간이 바로 봄이라는 것만 인식만 해도 봄에는 따뜻한 햇빛에 의해서 얼음 땅이 녹으면서 떡잎이 나오면서 이파리가 돋아나잖아. 그거 생각하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음양오행을. 심화급은 휴요고만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쇼탕 쓰는 거죠. 대쇼탕. 휴요고만이 이렇게 심하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주증, 객증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변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있어요. 그건 상증별로 할 때 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지결. 심화지결은 휴요고만이 살짝 있으면서 심화지 복직근이 여기까지만 긴장돼 있어.
딱 그렇게 돼 있어 진짜로. 배를 만져보면 시오게지턱. 이럴 땐 시오게지 상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창칭별로 할 때 다시 설명해요. 흉만, 시오게지 건강탕. 시오게지 건강탕이 흉만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여기가 가슴이. 약국에 한번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 하나씩 하면서 설명할게요. 이제 대충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혀파만, 혀파경만, 혀파비경. 흉효고만이 심한 증상이면서 그 부위가 약간 혀파부로 쳐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담낭염이나 담석증. 그럴 때 이제 소시효탕을 처음에 치료제로 한번 써봄직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임상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복직근 구련 9급, 2급 그렇게 표현하죠. 모두 복직근의 긴장을 의미하는 거고 실증은 시오제를 쓰고 허증은 건중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급은 복직근의 긴장뿐만 아니라 이완도 포함한다. 소곤증탕 복증은 복직근 긴장 또는 이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직근 구현이 이렇게 있어요. 애가 좀 빠른 편이야. 대충 이렇게 있는 복직근 구현은 소곤증탕을 많이 써요. 내가 30대 초반에 소곤증탕 참 많이 썼어. 소곤증탕 처방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이거예요. 백자세론, 계지, 생강, 대추, 감촉, 한동반, 교이, 엿이에요. 한약. 그러면서 이제 대리를 먹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당귀를 넣으면은 당귀건진탕이 되고, 황귀를 넣으면은 황귀건진탕이 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그 다음에 진수미 여기 있거나 보일 때는 여기다가 반화 분명을 부돈 간이해서 써요. 그래서 복직근 구련이 있으면서 자꾸 밥 먹으라면 배 아프다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고 애들이 있어. 밥만 먹으면 배 아프다 그래. 밥 먹을 생각하면 속이 안 좋으니까 싫거든 먹기가. 그러니까 배 아프다 거짓말 하기도 하고 진짜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그런 거라. 뭐 배를 흘리면 저기 개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그거 있지 뭐 그거. 근데 이제 이런 복직근 구련이 있으면서 진숨이 발견될 때는 건중탕에다가 반화분명을 두어놓고 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건중탕증에 땀을 흘리는 애는 환기건중탕 쓰고. 좀 보혈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단위건중탕을 쓰고. 근데 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단위건중탕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럼 일단은 배 아프다 소리 안 하고 밥 잘 먹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2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곤중탕증은 복직근 구련이 있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복직근이 구련이 이거 허증이지. 복직근 구련이 전혀 없어. 배가 도리어 물렁물렁해. 허연하다 이 말이지. 그럴 때도 건중탕을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복직근 구련이 막 무지무지하게 심하다 이 말이에요. 마른 북어 있잖아. 마른 북어. 그거 딱 2마리 갖다 놓으면 막 딱딱하잖아. 복직근 구련이. 이럴 때 사역 써서
정말로 이거 멋있는 명방이지. 시호 자격치실값이 한돈 반이에요. 이게 사역산 처방이야. 간단 명료하면서 기가 막히게 틀린 거예요. 이게 복지군 구련이 저렇게 마른 북어 모양 그 두 마리를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긴장돼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복지군 구련이 심하단 말이에요. 실증이지 실증. 그때 이제 저렇게 사역산을 쓴다는 거. 어떤 병증과 병명에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뭐 세첩, 여섯첩, 열첩까지 무난해요. 내가 비염이 무지하게 심하는데 체질을 불문하고 내가 복직근 구련이 저렇게 심하게 있길래 시호자격 질식감초들하는 사역산을 열첩을 줬어요. 그걸로 땡소리 났어요. 비염을 좋게 하는 특효약을 찾는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한의학은 그렇게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치의학을 한다면 복진을 할 줄 알고 주충객증을 찾아서 쓴다면 그래도 원인 제거에 큰 몫을 담당해요. 나머지는 체질의학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고. 예? 또 정치의학이 아니더라도 증상을 잘 파악해서 쓰는 후세방적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뚜렷한 경우, 복진에 이렇게 뚜렷한 경우에는 정말로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 이 고방의 참 멋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방의가들은 옛말부터 임상을 통해서 하는 주고받는 얘기가 쇠소리 난다. 쇠소리입니다. 쇠소리라는 것은 쇠를 부딪히면 땡 하고 소리 나잖아. 이게 땡소리 난다 이거죠. 맨 처음에 땡소리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장하고 저런 것도 무장하고 우리 의사들은 한의사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무장을 해야 돼. 예? 어떤 사람은 이래 와가지고는 저는 유명하다는 한의사한테 약을 먹어요. 약을 한 개를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먹다가 뭐 속이 안 좋고 뭐 설사라고 한약이 본래 안 맞는 바이에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약이 틀린 겁니까? 그 약을 처방한 그 의사의 처방이 틀린 겁니까? 그렇죠? 한약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지. 예? 의사의 네임비를다가 그 사람이 그 한약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소복에 대해서 이제 복진이 나오는데 소복 구급, 소복 현급, 소복 불임, 소복 급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나와요. 그래서 소복 구급, 현급, 하복부의 연급 상태, 하초의 허증, 신여의 복증, 성교 후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복부 배꼽 밑으로 배 아랫배를 눌러보면 그 복직근이 조금 긴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또 아니면은 굉장히 무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할 때. 그러니까 하복 복진할 때 남자들 기운 없는 사람들을 눌러보면 이런 긴장이 있는 사람도 팔미안을 쓰지만은 긴장이 전혀 없고 아랫배를 눌러볼 것 같으면 단전에 있는 데를 눌러보면 내가 혼자 상상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풍선에다 물을 집어넣고 풍선을 누르는 것 같아요. 물 들어있는 풍선. 그럼 물렁물렁하게 쑥쑥 들어가잖아. 단전이 전혀 저항 힘이 없어. 그냥 쑥쑥 들어가. 그건 이제 팔미안을 쓴다 이 말이에요. 뭐 비록 체질에 안 맞는 제저가 들었다 하더라도 환약으로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약으로 조금씩 소소여지하면 다 받아줘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회복하는데 필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이건 안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삼부자가 소민한테 가장 명방이긴 하지만 근본 치료 대책으로 장기로 먹는 건 곤란하지만 일시적으로 정치로 먹을 때는 인삼부자도 얼마든지 다른 체질에도 쓸 수 있다는 거. 태양이만 빼고.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복구급 현금은 하복부의 연급 상태, 아까 그림 그려진 대로 복직근이 그려진 거, 하복의 허증, 신어의 복중, 성교 후에는 아무래도 아랫배에 힘을 쓰니까 이제 복직근이 구련돼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물풍선 누르듯이 쑥쑥 들어간 거, 그걸 이제 허증으로 보는 거죠. 신어의 복중이 대표적이죠. 신어의 복중. 그럴 때는 팔미연, 게이지가 용골머리요, 소건중탕 이렇게 쓰는데, 아무래도 소건중탕은 아무래도 복식근 구련이 돼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영양상태 부족이잖아. 예? 생강대추 엿이 들어가니까 감이 완지시키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오미가 있죠. 한자 이렇게 쓸게요. 산이 수지 곤이 수지 이게 약초를 구분하는 5가지 오미의 또 대법이야. 신맛은 수렴시켜요. 쓴맛은 건조하게 만들면서 기운을 내려줘. 단맛은 부드럽게 만들어 완지시켜요. 그래서 복직근 구련에 쓰는 거예요. 감초를 쓰고 엿을 쓰는 거예요. 엿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내용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바로 혈액으로 바로 공급돼 버려요. 간에서 뭐 다당류니 이당류니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무지하게 빠르고 이게 엿이.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엿 많이 먹으라고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곤란하지만은 엿이 그만큼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엿 있잖아요. 찹쌀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피곤할 때 먹으면. 물론 설탕 당분도 괜찮지만 그건 몸에 들어가서 바뀌어야 돼. 근육이 필요한 당분으로. 그런 양약적 사고를 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운 거는 상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운 거를 먹으면 땀나잖아. 예? 기운을 풀어준다 이거지. 그럼 함이 유지시킨다 이거예요. 예? 짠 거 먹으면 뭐 몸에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도껏 짜게 먹으면 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복 불임, 제하 불임. 이거 아까 얘기하는 그 물풍선을 누르듯이 배를 눌렀을 때 아주 허약한 사람들 아랫배 단전 부위를 누르면 쑥쑥 들어가. 뭐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운도 없어서 허리도 이래. 약간 이래. 이렇다고. 이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랫배 누르면 몰랑몰랑한 게 아니고 물풍선 만드시. 그러니까 배를 자꾸 만져봐야 돼요. 그게 모든 절진에 다 들어가는 게 맥만 보는 게 절진이 아니고 아픈데 만져보는 것도 절진이고 배 만져보는 것도 절진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복부의 지각 또는 근육이 마비된 상태처럼 뭐 꼬집어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무력하고 저항감이 없다. 이게 팔면증이다. 그래서 육미라는 것은 팔미에서 나온 거예요. 육미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팔면증 복증이 소복구급 또는 소복불인이다. 그게 이제 그 소리예요. 물풍선 만지듯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 거. 그 제하불인도 같은 거예요. 제하연 그것도 마찬가지고 제하부가 무르고 행적으로 쭈글쭈글 주름도 있어요. 이건 노인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드문데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랫배 이게 횡으로다가 주름까지 있어. 쭈글쭈글. 그 영양도 굉장히 실조한 상태죠. 이제 소복급결. 이제 소복급결은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이 나왔는데
그리고 세 군데를 볼 수 있어요. 배꼽주위로 세 군데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눌러봤을 때 둥글둥글 뭐가 만져지는 듯한 느낌과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요걸 어혈로 봐요. 어혈. 다 어혈로 봐서 요거는 계지복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어혈제라고 표현해요. 어혈을 풀어주는 제제다. 그래서 구어혈제 계지복용안이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복극결이라고 해요. 도액습니다. 오늘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내일 수능 시험 본다고 재수하고 있는데 데리고 왔는데 어저께인가 왔을 때 내가 복진을 합시다 그러고 이제 위장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 침을 몇 개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도 몇 개월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서 배를 진찰 뛰다 얘기가 아프다고 어혈 계지복용이죠.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혈을 없애는 제제예요. 계지복용만 하는. 근데 어혈이 생기는 이유를 치료하지는 못해요. 어혈이 생긴 이유가 뭐야? 그것도 중초맥해서 그런 거야. 어혈이 왜 생기냐? 혈중 노폐물이다 어혈은. 왜 맨수하는데 피덩어리가 나오고 시커멓게 나오고 그래? 배가 아프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해서 피를 빼내버려야 돼요. 생리적으로. 종수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걸 안 하게 되면 사람이 큰일 나, 여자들. 피가 빠져나가야 돼. 새 피가 생기고 자꾸 피를 교환해야 되거든.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맨수를 하는데 그렇게 덩어리까지는 안 빠지고 색깔이 조금 검붉은색 이렇게 나올 수 있어도 왜 핏덩어리가 막 둥글둥글 나오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혈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혈복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충초맥혀서 그런 거예요. 청상통증은 온화가 안 되고 소화가 놀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얼어버리게 땡땡하게 빛이.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예요. 자궁벽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역시 중초만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어혈복증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건 계지복용증 할 때 다 설명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겸해서 쓰면 좋지. 물약은 물약대로, 알약은 알약대로. 생긴 어혈은 빨리 없애고 생길 수 있는 어혈의 원인은 제거를 해버리고 근데 침까지 놔주고 무지하게 빠르지. 그러니까 어혈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입술이 시커멓고 부딪힌 적이 없는데도 멍이 잘 들고 손끝 발끝이 시제리다 그러고 조그만 무릎 꿇고 발제리다 그러고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 뭉글뭉글하게 아파요. 여기 대황부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대인한테 가장 중요한 요거는 급성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탕으로만 지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어마어마하게 쓸 정도가 많아. 그래서 계지복용안은 만들어놔야 돼. 하지만 나는 전번에 원명한테 얘기 드렸지만 계지복용안 합 당기자격산 가 의인세도 이렇게 해서 내가 처방을 만들어서 써요. 무난하게 꼭 밀환 오자대 꼭 밀어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쓰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게 하고 쓰게 되면 특히 피부병에는 끝을 내줘. 무좀에도 끝을 내줘. 그러니까 지금 양방 피부과에서 진짜 피부병으로 수년간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거 하나 갖고도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왜 이런 기중한 방법이 사장돼야 되느냐. 그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나는. 근데 이제 계지복용안도 열재가 많이 들어가잖아. 계지라든지 뭐 이제 계지가 이제 뚫리는 힘도 강하지만은 약간 열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병이 심해서 가림증이 심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럴 때는 좀 알약을 좀 약하게 쓰는 조금씩 쓰는 거. 그러다가 이제 좀 약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혈이 생긴 원인 이 체질이 바탕이 되니까 체질약을 쓰면서 체질치고를 놔주면서 저거는 저거대로 쓰는 거죠. 근데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오는데 침도 맞을 수 없고 탕약은 체질 감별을 할 수도 없고 근데 피부병 걸렸다. 그럼 보나 마나지 뭐 이러시면 되죠.
몇 개월 먹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는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훑어본 것 뿐이에요. 예? 훑어본 것 뿐이고 실제로 쓰려면은 탕증별로 우리 하나씩 잡고 주증, 객증 논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복급결을 진단하는 방법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알 수 있고 이것도 눌러서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누르는 방법이 달라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환자가 눕혀놓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풀듯이 여기 회행, 하행 결장 부분을 갖다 이렇게 깎여 놓으면 소리를 낸다고 아파가지고 그럴 때 도액승리상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쓰는데 도액승리상은 실증약이기 때문에 3첩, 6첩을 넘기면 안 돼. 그걸로 안 들어먹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땡소리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꼭 소복흡결이 있다. 그럴 때는 이 무슨 조합과 같이 도액승리상 찐이다. 이렇게 모붓을 박을 수 있지만 역시 주증, 객증 해야 돼요. 대학목장기가 여기에 열증이 있을 때 여기 맹장염에도 쓰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주증, 객증을 찾아내야 돼. 그 죽은 필수적 증상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복진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합시다. 예.